얼마 전 열린 더반 기후협약에 따라서 2020년부터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합의란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우리나라가 미적거릴 틈은 없습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끝나서 이제 보도도 되긴 했습니다만 더반 협약 합의사항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남아공 더반 총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합의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2년에 종료되기로 했던 교토 의정서가 연장이 됐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기후체제를 2020년부터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녹색 기후기금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 녹색 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모두 참여하는 그런 기후변화 체계가 2020년부터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합의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한 8년 남은 거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사회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자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7월에는 산업부문, 수송, 건물 등 부문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정하는 그런 로드맵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 잘 시행을 하면 우리나라가 목표 3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 이행이 결국은 녹색 성장 선도국으로서 국제적인 그런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드맵이 완성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2020년부터 30% 줄이려는 말이죠.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줄여나갑니까? 아니면 2020년까지는 안 줄이다가 2020년부터 줄입니까? 2020년에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도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줄여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얘기 아니고 당장 하여튼 줄이기 시작해야 되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안 줄이면 어떡합니까? 제재가 좀 있습니까? 국가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까지 자발적인 목표대로 감축을 하면 됩니다. 다만 2020년 이후에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의무 감축국으로 되면 기후변화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안 줄인 만큼 추가적으로 감축을 더 해야 되거나 또는 무역 규제 등의 더 강한 벌칙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를테면 미국하고 한미 FTA를 했지만 안 줄이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수출하거나 할 때 제재가 오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쪽으로 수출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하기로 했다가 2012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연기된 걸로 아는데 관련 법안도 국회에 지금 계속 계류 중이라고 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통과 못하는 거 아닌가요?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산업체에서도 또 일부 저항이 좀 있고요. 이런 거는 어찌 보면 현실이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변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 change에서 G를 C로 바꾸면 chance라고 기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후변화 시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바로 여기에 딱 맞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 개발을 촉진하게 하고 또 녹색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동아시아 시장은 유럽과 미국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탄소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낙오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선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해답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한 10년 다 됐는데 그때 취재할 때 보니까 말이죠. 독일계 기업들은 벌써 그 탄소 배출권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빨리 준비하는 나라들은 한데 우린 지금 아직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기업들 쪽에서 별로 없죠. 기업들도 사실 많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그 국가에서 정한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분야별로, 부문별로 설정한 그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을 하기에는 당장은 힘에 부치기 때문에 그런 그 일부 저항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우리 기업들은 충분히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수도권의 그 대기질이 매우 나빴을 때 자동차 그 배기가스 수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그 자동차 부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와야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반발이 많았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은 충분히 극복할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했고 지금은 뭐 수출을 너무 잘하는 것은 그 당시 그런 엄격한 어찌 보면 그 장애물 경계에서 허들을 정부가 높여줬고 또 기업은 그걸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경쟁을 갖출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가 기회일 때 이런 말씀인데 근데 요즘에 보면 말이죠. 전력난도 자꾸 이제 우려되는 상황인데 뭐 녹색 성장 또 녹색 교통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 결국은 다 이제 석유 떼서 전기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면도 있고 말이죠. 앞으로의 그럼 녹색 성장 또는 이렇게 그 소위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뭐다?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안 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미래를 위한 절체절명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장관님께서 호소처럼 하시네요.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